국민연금 65만원. 이 숫자를 처음 받아든 날 어떤 심정이셨습니까? 평생 성실하게 일한 대가라고 하기엔 너무나 초라하고 이걸로 남은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에 눈앞이 캄캄해지지는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오늘 저는 더 아픈 진실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이 65만원이라는 숫자마저도 사실은 평균의 함정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잠시 후 매달 62만원의 연금을 받으며 희망을 꿈꿨던 한 평범한 우리네 어머니가 어떻게 단 한 달 만에 절망의 늪에 빠지게 되었는지 그 처절한 가계부를 함께 들여다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절망의 끝에서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다시 일어서야 하는지 그 구체적인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여기 평생시장 한켠에서 작은 옷가게를 하며 악착같이 살아온 김영숙 씨가 있습니다. 몇 해 전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이제 그녀에게 남은 것은 이른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며 마련한 작은 빌라 한 채가 전부입니다. 그녀의 통장에 매달 62만원의 국민연금이 찍히던 첫날, 영숙 씨는 교보문고에 들러 예쁜 가계부를 하나 샀습니다. 그리고 표지에 정성껏 희망 가계부라고 적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엔 소박하지만 굳은 다짐이 있었습니다. 그래, 이 돈으로 아껴 쓰고 잘 살아서 자식들한테 절대 손 벌리지 말아야지. 하지만 그 다짐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첫 달 가계부를 쓰던 영숙 씨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연금 소득 외에 아무런 수입이 없는데도 우편함에 꽂힌 흰 봉투에는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12만 5천원 이라는 숫자가 선명했습니다. 숨이 턱 막혔습니다. 평생 세금을 내며 살았는데 이제는 늙고 병들어 수입도 없는 내가 사는 이 집 때문에 또 돈을 내야 한다는 사실을 미처 실감하지 못했던 겁니다. 순식간에 쓸 수 있는 돈은 약 49만 5천원으로 줄었습니다. 희망 가계부의 첫 장에 굵은 적자가 그어졌습니다. 그날 이후 영숙 씨의 삶은 달라졌습니다. 한 관련 기관의 조사에 따르면 노인들은 지급받은 연금의 81.4%를 식비에 가장 먼저 쓴다고 합니다. 영숙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시장에 가서 제철 복숭아라도 하나 사 먹을까 망설이다가 이내 더 값싼 콩나물 한 봉지를 집어듭니다. 푹푹 찌는 한여름 에어컨 리모컨은 손에 쥐기만 해도 죄를 짓는 것 같아 선풍기 바람에 땀을 식힙니다. 어머니 이러다 더위 드세요. 병원비가 더 나와요. 아들의 성화에 괜찮다. 이만하면 시원하다며 손사래를 칩니다. TV에서 맛있는 음식이라도 나올라 치면 자신도 모르게 조용히 채널을 돌립니다. 먹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을 스스로 금지하기 시작한 겁니다. 식비와 최소한의 공과금을 내고 나니 수중에는 10만 원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오랜 친구 딸의 결혼 소식을 들어도 축의금 낼 돈이 부담스러워 요새 몸이 영 안 좋다며 둘러대고 전화를 끊습니다. 이것이 평균 연금 수급자의 진짜 모습, 숫자에 가려진 차가운 현실이었습니다. 그날 밤 영숙 씨는 희망 가계부를 서랍 가장 깊숙한 곳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셨을 것 같나요? 김영숙 씨의 이야기는 결코 특별한 사례가 아닙니다. 우리가 느끼는 이 배신감 뒤에는 반드시 알아야 할 세 가지 구조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첫째, 우리 연금은 시작부터 용돈 연금을 강요하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핵심은 소득 대체율에 있습니다. 한국의 연금 실질 소득 대체율은 31% 수준으로 이는 OECD 평균보다 10%포인트 이상 낮습니다. 쉽게 말해 우리가 낸 돈에 비해 돌려받는 돈의 비율이 구조적으로 낮게 설계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이 때문에 한국은 노인 상대적 빈곤율 40.4%라는 OECD 1위의 불명예를 수년째 안고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의 실패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함께 짊어진 구조적 문제입니다. 둘째, 짧은 가입 기간의 덫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꽤 오래 낸 것 같은데 왜 이것밖에 못 받아? 라고 반문하십니다. 하지만 국민연금 20년 이상 장기 가입자의 월 평균 수령액은 약 100만 원에 가깝습니다. 대다수가 여기에 미치지 못하는 이유는 IMF 시절의 갑작스러운 실직, 자영업의 부침, 특히 여성들의 경우 출산과 육아로 인한 경력 단절 때문입니다. 영숙 씨 역시 가게가 어려울 때
몇 년간 보험료를 내지 못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 잠깐의 공백이 노후 전체의 발목을 잡을 줄은 꿈에도 몰랐던 겁니다. 셋째, 보이지 않는 지출, 재산 건보료라는 복병입니다. 앞서 영숙 씨를 충격에 빠뜨렸던 건강보험료. 은퇴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소득은 연금 하나로 줄어드는데도 내가 사는 집이라는 재산 때문에 결코 적지 않은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이것은 연금 계획 시 통장에 얼마가 찍히는가가 아니라 세금 떼고 진짜 내 손에 얼마가 남는가를 반드시 계산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외면하고 싶었던 고통스러운 현실을 마주했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이 절망의 자리에서 주저앉지 않고 우리의 노후를 지켜낼 방법을 이야기할 시간입니다. 주어진 65만 원을 바닥이 아닌 디딤돌로 삼아 제2의 인생을 내 손으로 지켜낼 수 있는 현실적인 4가지 전략을 제안합니다. 첫 번째 전략은 용기 있는 기다림, 바로 연기연금입니다. 아직 연금을 받기 전이거나 당장의 생활은 어렵지만 잠시 버틸 여력이 있다면 연기연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연금 수령을 1년 늦출 때마다 7.2%, 최대 5년을 늦추면 무려 36%나 더 많은 연금을 평생 받을 수 있습니다. 월 62만 원이 5년 후에는 약 84만 원이 되어 매달 통장에 찍히는 겁니다. 이는 일단 받고 보자는 조급함을 이겨내는 용기 있는 기다림이자 가장 확실하게 내 연금액을 불리는 최고의 재테크입니다. 두 번째 전략은 생각에 대전한 내 집을 평생 월급 통장으로 만드는 주택연금입니다. 만 55세 이상,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 주택 소유자라면 주택연금은 가장 강력한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영숙 씨가 가진 그 빌라는 더 이상 세금만 내는 자산이 아니라 매달 월급을 주는 든든한 효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70세 4억 원 주택 소유자라면 월 100만 원이 넘는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과 합치면 최소 생활비를 훌쩍 넘는 160만 원 이상의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식에게 물려줘야지라는 생각, 물론 소중합니다. 하지만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고 내 남은 생을 당당하게 살겠다 는 생각이 어쩌면 더 위대한 사랑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생각의 대전환입니다. 세 번째 전략은 최후의 보루, 압류 걱정 없는 비상금 통장, 노란 우산 공제입니다. 소규모 자영업을 하셨거나 지금도 하고 계신다면 노란 우산 공제는 반드시 점검해야 할 마지막 보루입니다. 법적으로 압류가 금지되어 있어 어떤 상황에서도 최소한의 재기 자금을 지킬 수 있습니다. 또한 연간 최대 500만 원까지 소득 공제 혜택이 매우 크므로 아직 소득 활동을 하고 있다면 절세와 노후 대비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최고의 수단입니다. 네 번째 전략은 잠자는 돈 깨우기, 세금 혜택의 끝판왕인 IRP 계좌를 120% 활용하는 것입니다. 퇴직금을 받아 IRP 계좌에 넣어두고 그저 예금처럼 방치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IRP는 연금저축과 합쳐 연 900만 원까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국가가 주는 강력한 절세 상품입니다. 또한 퇴직금을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일시금으로 받을 때보다 퇴직소득세를 30%에서 40%까지 아낄 수 있습니다. 어떻게 굴릴지 모르겠다는 두려움 이해합니다. 하지만 요즘엔 디폴트 옵션 제도를 통해 전문가들이 알아서 굴려주니 최소한의 관심만 가지면 잠자던 내 돈이 스스로 일을 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에 대한 배신감, 서운함, 그 마음을 어찌 모르겠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감정에 머무르지 않는 것입니다. 월 65만 원이라는 현실은 어쩌면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지난 세월의 결과물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돈을 디딤돌 삼아 주택연금, 연기연금, IRP 등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다른 카드들을 어떻게 조합해 나갈지는 오롯이 우리 자신, 바로 오늘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나라가 완벽하게 책임져 주지 못하는 노후, 이제 우리가 직접 설계하고 지켜내야 합니다. 오늘 알려드린 방법 중 단 하나라도 좋습니다. 지금 당장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주택금융공사에 내가 가입한 은행에 전화 한 통 해보는 것. 그것이 배신감을 희망으로 바꾸는 첫걸음이자
나의 존엄한 노후를 되찾는 위대한 용기가 될 것입니다. 오늘 내용이 여러분의 막막한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시거나 더 좋은 지혜가 있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을 나눠주십시오. 서로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빛나는 제2의 인생을 응원하며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와 계속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